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사전투표가 끝이 났습니다. 음, 뭐, 투표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본투표 때, 귀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실 거라 생각하고, 저번 대선보다는 조금 투표율이 조금 낮다고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진영에 유리한지 저는 조금 보이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내란 세력 종식을 원하는, 내란 세력을 처벌하기를 원하는 그쪽에서 좀 더 투표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에 투표율이 높았고 역대 최고치였죠. 그리고 금요일에 이제 역전이 됐는데 김문수 쪽 그리고 황교안 쪽, 황교안은 언급하기가 좀 애매한데 대선 후보지만 뭐 뉴스에 등장을 하지를 않죠. 그래서 언급하기는 좀 애매한데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사전선거가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정선거다. 사전선거는 어떤 조작이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김문수 본인은 사전투표를 또 했지만 사전투표를 또 독려하진 않아요. 사전투표는 부정투표의 어떤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말라고 하죠. 지지자분들께 사전투표 하지 말라. 사전투표는 부정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민주당을 좀 지지하는 분들이 내란 세력들이 처벌받길 원하는 분들이 좀 많이 투표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입장에서는 좋네요. 좋아요. 그리고 또 사전투표 투표장에 테러라고 해야 마땅하죠. 테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부정선거를 만들어 보려고 어떻게든 부정선거 프레임을 씌워보려고 뭐 난리를 치고 있죠. 배관을 타고 올라간다거나 어쨌든 그 잠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투표 용지를 주고받으면서 두 장이 나온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쇼를 하기도 하고 뭐 오히려 그걸 보니까 선관위가 욕먹을 일도 많이 했어요. 선관위의 그 취업 부정 취업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선관위는 이 몇 년에 한 번 있는 이런 선거를 위해서 좀 놀고 있죠. 보면 좀 개꿀이라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물론 선거 시즌엔 힘들지 몰라도 선거가 아닐 때는 좀 꿀빤다 이런 인식이 있죠. 그리고 선관위에 이 선거 시즌에 그 선거원으로 선거감시원인가? 맞다, 선거감시원이다. 선거 유세하는 거를 감시하는 그런 꿀 알바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단기 계약직인데 뭐 2개월인가 3개월 그렇게 하는데 돈을 제법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꿀이다 소문이 나서 좀 또 선관위하고 얼굴을 익혀놔야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직이다 하는 것도 있고 뭐 어쨌든 조금은 고여서 썩어 있는 게 선관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선거 자체는 투명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다행이다 싶고 일단 뭐 사전투표는 그렇게 일단 잘 됐습니다. 잘 됐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가장 큰 뉴스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하나는 국민의힘, 하나는 이준석이죠. 그래서 이준석이 뭐 논란이 된 그 발언에 대해서는 뭐 이제 더 할 말도 없어요. 그냥 수준이 보이는 거예요. 수준이. 근데 저는 이준석 입장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그렇죠. 불특정 다수에게 제가 이제 말을 하면서도 가끔 욕을 하죠. 씨발, 뭐 병신, 뭐 이런 욕을 해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싫어하는 홍준표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데 그 TV에 나와서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불특정 다수의 앞에서 말을 할 때 내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자신을 상대보다 좀 높은 위치로 놓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싫어요. 권위적이어 보여서 싫고, 그리고 싸가지 없어 보여서 싫어요. 물론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홍준표에게 제가 싸가지 없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근데 태도가 싸가지가 없어요. 군중 앞에서 연설하는 사람은 존대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렇죠. 굉장히 공부를 잘한 사람이고, 검찰 출신이잖아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는 검찰이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검찰 씨발 새끼들은 싸가지가 없어요. 싸가지가. 모두가 자신의 앞에 오면 피의자다 이거죠. 범죄자다, 피의자다. 내 앞에 서는 사람은 다 내가 벌해야 될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그만큼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뭐 물론 좋은 검사도 많아요. 좋은 검사도 많은데 참 홍준표를 보고 있으면 검사는 진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막 계속 들어요. 검사 출신 뭐 좋은 국회의원도 많지만 홍준표만 보면 딱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저도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욕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자살이란 말을 왜 안 쓰는지 모르겠거든요. 자살이란 말도 썼으면 좋겠고 뭐 극단적 선택 이거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가 그랬더라? 극단적 선택이란 말을 안 썼으면 한다고 자기도 이제 말을 하던데 유명한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누구였지? 뭐 어쨌든 어쨌든 선택지에 있다는 그런 인식을 주는 게 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보다도 왜 자살이란 말이 금기시되어야 될 이유가 뭐야? 뭐 볼드모트도 아니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이준석은 자기 딴에는 순화한다고 해서 뭐 여성의 성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 인터넷상에서도 이렇게 그 필터링 되는 거 그것도 이제 별로 탐탁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대중 앞에서 내 어떤 격식을 차리기 위해서 내가 격식을 차리기 위해서 안 쓰는 건 내 선택인데 못 쓰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못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령 홍준표 묻었다 방금. 제가 가령 어떤 대화를 하다가 좀 내 어떤 격앙된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은 욕설도 좀 섞으면서, 그리고 단어를 선택할 때 조금 더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하되 그거에 대해서 비판받는 거는 감수해야죠.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아예 사용을 할 수가 없다? 필터링 돼버린다? 그리고 너무 과도한 비난으로, 그리고 아예 쓰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 버린다? 그거는 저는 제 어떤 생각과는 달라서 이준석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내가 그거를 진짜 이 사람의 발언을 그렇게 그만큼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말을 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런 인식이죠. 근데 하면 안 됐죠. 왜? 그 자리가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모든 국민 앞에서 하는 자리였잖아요. 8살짜리 아이가 볼 수도 있고 6살짜리 아이가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감수성 예민한 중2병 걸린 우리 중학생들이 볼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걸 그렇게 묘사를 해버렸다는 게 정말 나빴죠. 근데 이준석은 또 당당한 거예요. 왜? 펜코에서는 당연한 거니까. 펜코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똑똑한 사람이 왜 커뮤니티에서만 살면서 그렇게 커뮤니티에 매몰돼 버렸는지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이준석을 통해서 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외제차론이 있거든요. 외제차론. 제 개똥 철학 중에 외제차론이 있는데 골프장에 이렇게 주차장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주차장 이제 입구와 가까운 좋은 자리에
주차 자리가 없다. 그러면 국산차들은 한 바퀴 돌아보고 저 멀리, 입구와 멀리 떨어진 뭐 지하 주차장이나 아니면 뒤쪽 주차장으로 가요. 근데 외제차는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고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이래가지고 소방차 구역이 있어요. 거기에 차 대고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어차피 불 안 날 거라고 생각하고. 와,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 욕심만 차리니까 외제차를 타는구나. 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제차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는데, 내 이익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이득이.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보면 담배꽁초를 진짜 지 맘대로 아무 데나 다 버립니다. 담배꽁초 제대로 챙겨가는 사람 전 한 명도 한 명 봤다. 우리 아빠. 제가 잔소리를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그 차 옆에서 담배를 피시고는, 그때 SUV를 타셨어요. 무쏘를 타셨는데, 그 발판, 문 옆에 발판이 있죠. 거기다가 올려놓고 차를 탑니다. 그럼 달리는 동안 떨어지라고. 그럼 내가 버린 것도 아니고 정말 치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배꽁초 좀 버리지 말라고 아버지랑 진짜 싸워가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같이 국밥 먹고 나오는데 담배꽁초 아무 때나 버리고, 아빠 좀 버리지 마세요. 뭐. 그러고 풀숲에 버리고, 아빠 그 불 나면 어떡해요? 그럼 또 담배 피는 사람들은 절대로 불 안 난다고 합니다. 낙엽이 있는 곳에 던지고도 담배불로는 불 안 난다 그래요. 물론 그렇게 불 잘 안 나긴 안 나요. 잘 안 나는데, 근데 불날 위험도 있고, 그리고 그걸 쓰레기잖아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그 담배 필터는 잘 썩지도 않는 그 스티로폴이 아니라 스펀지잖아. 스펀지 맞나? 면인가? 뭐 하여튼 그 필터 잘 썩지도 않잖아요. 그걸 막 아무 때나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잔소리 엄청 했거든요. 진짜 아버지랑 싸워가면서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진짜 성격 더러운데 그걸로 기분 나빠져가지고 또 다른 걸로 트집 잡혀서 혼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뭐 어쨌든 나중에는 담배 피시고 나면 담배째를 다 떨어요. 담배째는 다 털어내고 주머니에 꽁초 넣어서 이렇게 오셨거든요. 뭐 담배째 정도야 사실 뭐 이파리잖아. 이파리, 말린 이파리,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거 해봤자 종이. 그래서 그것까지는 정말 아버지한테 이제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이제 저를 위해서 제 말을 듣고 행동을 바꿔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참 부족함이 많은 아버지였습니다. 뭐 어쨌든 담배 피는 사람들도 자기 편하려고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차에서 버리는 사람 수두룩하고 지 차에 그 재떨이 하나 놔두고 한 번씩 비우면 되는데 그것도 싫다 이거예요. 왜? 담배 냄새 나니까. 차에 담배 그 쩐내 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자기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외제차론이라고 하는데, 외제차론이 갑자기 왜 나왔지? 저 지금 갑자기 길을 잃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필요한데 무슨 얘기가 더 흘렀죠? 이준석, 똑똑한, 맞다. 그 똑똑한 이준석이 결국 그 자기 이득을 위해서만 그렇게 박근혜 퀴즈를 하고, 그 다음에 양두구육 윤석열을 팔아먹고, 자기 자랑이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 만든 그걸 자랑이었다가 이제는 손절치고 노무현을 입에 담잖아요. 진짜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씨발 새끼, 쓰레기 새끼입니다. 진짜로. 어쨌든 맞다. 또 여러분들 앞에서 또 욕을 해가지고 죄송한데, 저는 이렇게 제 감정이나 이런 마음을 그런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정말 모질한 사람이라 그래요. 못 배워먹은 사람이라. 제가 좀 더 배웠으면 유시민처럼 아주 우아하게 돌려 깎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욕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준석은 뭐 그렇죠. 그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밖에 못한 거, 그거는 기본 소양이 안 된 거죠. 인성이 안 된 거라고 전 봐요. 저는 못 배운 거고 이준석은 인성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그 얘기는 이제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 발언,
토론장에서의 발언은 할 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재명 아들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재명 아들이 한 얘기가 아니라 가세현이 짜집기 한 그냥 짤을 가지고 이준석은 억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팩트 체크를 이미 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 진행을 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재명 아들이 한 발언이 맞다.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아들이 한 게 맞다라고 법원이 이렇게 확인한 거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벌금은 다른 걸로 받은 거고, 다른 걸로 내게 된 거고, 그 발언한 거는 가세현이 짜집기 한 겁니다. 뭐 지금이야 이제 또 이찍들의 희망이 돼버렸죠. 카리나가 이제 이찍들의 희망이 되면서 조금 위태로운 것 같긴 한데, 카리나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죠. 그 아이돌 산업에서 유사 연애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유사 연애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겨서 또 이렇게 돈을 빨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랑해요. 저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정말 저는 순진해요. 순수해요. 막 세상 정말 아름답게만 살아요. 이런 느낌을 가다가 갑자기 남자친구가 있어버렸죠. 들켜버렸죠. 그리고 소속사 입장에서도 참 황당할 거예요. 가장 돈을 많이 벌어야 될 시기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 이제 대선 시즌에 자신이 그렇게 올렸을 때 저야 뭐 상관없어요. 저 혼자니까. 어차피 제 채널 뭐 수익도 나지도 않고, 아직은 수익도 안 나요. 그리고 뭐 PD가 있거나 작가가 있거나 편집자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죠. 그냥 저 혼자 찍고 저 혼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나락을 가든 뭐 극락을 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제 책임이니까. 근데 카리나는 자신이 그렇게 그 인기를 얻기까지 주변에 서포트도 받았고, 그 팀이 있고, 그 아이돌 그룹이죠.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소속사가 있잖아요. 근데 똥을 시게 뿌려버린 거예요. 물론 이직 연예인이라고 해서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자신이 그런 소신이 있고 하다면. 근데 지금은 이직 연예인이 나쁜 게 맞아요. 왜? 민주사회와 맞지 않는 거예요. 계엄 그 친위 쿠데타를 통한 내란을 옹호하는 게 되잖아요. 국민의힘은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 뭐 그 내란 사태, 윤석열의 내란을 미안하다,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그딴 짓을 해서 정말 미안하다 사과는 했지만 실제로 반성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표 받으려고 쇼하는 건데, 근데 그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카리나가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저는 예쁘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요즘에 여자 아이돌에 큰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이제 모르겠네요. 또 그럼에도 좋아해주는 팬들도 많긴 많을 거니까 저보단 훨씬 잘 살겠죠. 그리고 뭐 조금 자숙하다 보면 1, 2년 지나면 또 까맣게 있고 또 좋아해 줄 거니까 뭐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뭐 제 입장에서는 뭐 조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래서 이준석은 그런 발언이 문제였는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사실 나왔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전에 성접대를 받지 않았고, 성접대는 국민의힘에서 나를 모함하기 위한 어떤 그 수단으로 사용한 거다라고 해서 젊은 정치인을 묻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성접대가 아니었다.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이득을 얻었죠. 근데 다 나와버렸잖아요. 사진에다가 그 문자 내역에다가 그 다음 시알리스를 한 알 먹어야 돼. 한 알인지 두 알인지 어쨌든 뒷좌석에 있는 거 그거 갖고 오면 된다고 그거까지 나와버렸으니까 28살짜리가 약을 먹는다는 건 저는 상상을 못 하겠거든요. 뭐 정치가 그만큼 힘들어서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놀면 뭐 또 그걸 필요가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8살 때는 진짜 막 여러분들 장난 아니었습니다. 진짜. 예? 믿으세요. 뭐 어쨌든 28살이 담배 피나? 이준석 담배 피나?
뭐 어쨌든 28살짜리가 유성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캐캐묵은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충격이죠. 그것도 이제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잡아떼고 그 떳떳한 척 했는데 지금에서 다 나와버려가지고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밝혀지는 것보다 아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검찰들이 또 그 강풍에 완전히 몸을 눕혀버리면 더 확실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러면 처벌받고 그냥 다시 그냥 하버드 가세요. 그냥 하버드 쪽으로 가가지고 미국 가서 뭐라도 하세요. 한국에서는 뭐 할 거 없을 겁니다. 이준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준석은 그렇게 됐네요. 참 우리 젊은 뭐 제 또래죠. 이준석이 아마 83가 그럴걸요. 저는 86이니까 이렇게 우리 40대가 원하는 세상 이런 걸 또 만들어주기 위해서 40대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좋거든요. 근데 이준석은 큰 문제점이 있죠. 큰 결함이 있는 게 뭐 성접대 뭐 이런 뭐 무식한 발언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왜냐면 성접대는 솔직히 일반 사람들 치고 해본 사람들 제법 많을 겁니다. 영업직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뭐 특히 의학, 의료기기 이런 영업 쪽은 결혼지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접대 같은 것도 이제 많이 겪어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 있죠. 이준석은 제대로 된 직장생활 해본 적이 없는 거,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치 생활만 해봤지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결함이 많은 사람인데도 지금 그렇게 10%대 인기를 얻고 있는 거, 그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하죠. 대단한데 우리 현실과는 정말 동떨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실제 우리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제 국민을 속이지 말고 그냥 뭐 저기 유승준이라 하면 실례인가? 스티븐 그 병역 기피자하고 같이 미국 가세요. 그냥 다른 나라 가세요. 가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그리고 국민의힘 드디어 그 본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댓글 부대를 항상 이제 비난했었죠. 그래서 650원, 건당 650원 받으면서 댓글 다냐 막 그렇게 놀렸었는데 실제로 리박스쿨 여론조작팀이 나와버렸죠. 뭐 메이저 언론에서 레거시 언론이라고 하죠. 레거시 언론에서 레거시 뉴스라고 하나? 레거시 매체? 뭐 어쨌든 메이저 언론 뭐 MBC나 KBS, SBS 이런 데서도 진짜 보도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줘야 되는데 크게 안 해줬죠. 뉴스타파가 단독으로 터트렸는데 후속 기사가 막 쏟아져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뉴스타파밖에 없어. 뭐 이제는 좀 나오나 모르겠다. 어쨌든 리승만 박정희를 빨아주는 리박스쿨. 저는 미들스쿨 하이스쿨까지 나왔는데 대학교는 유니버시티인가요? 그래서 저거는 아니죠. 스쿨은 아닌데 뭐 어쨌든 이 여론 조작을 하는 민주당을 친중 빨갱이 막 이런 식으로 만들고 공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을 진짜 악마화하고 그런 공작하던 팀이 이제 나와버렸잖아요. 그걸 보고도 뭐 믿지 않겠다 하면 뭐 어쩔 수 없죠. 사실 저도 국민의힘에서 터트린 어떤 뭐 이재명이나 민주당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가짜뉴스? 가짜뉴스라고 하면 안 된다. 애초에 가짜뉴스라고 못 박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나쁜 뉴스를 쏟아내면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진실이라고 생각 안 해요.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뭐 그런 면에서 아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뭐 이준석을 지지하는 우리 팬코들이나 그 다음에 뭐 태극기 부대 이런 사람들은 뭐 믿기 어렵겠죠. 믿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댓글 다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랑 이렇게 사실관계를 따지는 거 괜찮아요. 좋은데 어떻게 해도 저랑은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요.
우리는 똑같은 파란색을 보고도 이게 파랗다 하는 사람과 이게 빨갛다고 하는 사람,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 한 명은 생명이고 한 명은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실을 놓고도 이걸 정확하게 합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법정에서는 그렇게 하죠. 원래 같은 증거, 한 증거를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면 판사가 판결을 해주잖아요. 근데 저랑 저한테 댓글 다시는 팬코 병신 여러분들은 이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기 때문에 거기 편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좋아요 많이 박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팬코에 화력지원 받아가지고 좋아요 바바박 받고 제 욕하는 거 댓글 바바박 올리면은 여러분들이 이기는 느낌이 들겠죠. 근데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 댓글 달리면 저는 뭐 오우 뭐야 갑자기 댓글 왜 이렇게 많아, 오 재밌어 이러고 맙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긁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이슈가 또 돼가지고 팬코에서 우르르 몰려와서 막 조회수 막 10만 이렇게 나오면 좀 감사할 것 같긴 해요. 오히려 뭐 그런 입장이니까 뭐 하고 싶은 말 그냥 대충 쏟아내십시오. 뭐 저도 대충 받아 넘기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뭐 근데 뭐 가난하다고 좀 욕하는 거는 가난한 게 죄는 아니잖아. 쟨가? 마흔에 가난하면 쟨가? 근데 저는 또 제가 돈을 잘 못 벌기 때문에 그 처자식을 만든다는 그런 또 책임져야 될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못 벌 것 같았어요. 저는 뭔가 돈에 집착하는 그런 성격이 못 돼가지고 그냥 적당히 한 250만 벌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 해도 좀 힘들더라고요. 회사에서 더러운 꼴 봐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회사의 어떤 이상한 악습 이런 것도 견뎌야 되는데 그런 꼴도 못 보겠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 조금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말뚝 박을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고참 한 명이 진짜 더럽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새끼 전역하기 전까지 내가 저 새끼를 벗어날 방법은 없다. 하나가 있다. 부사관 지원. 다른 부대로 가버려야지. 그 생각에 이제 인사과에 가서 인사계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 네가 헌병으로 온 김에 이왕 할 거면 다시 헌병으로 부사관을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전역하고 헌병으로 지원해라. 그렇게 하셔서 그런가요? 이러고 복무를 마쳤죠. 마치고 나니까 사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군대에서 그 6시에 일어나고 10시에 자야 되는 그 삶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뭐 부사관으로 입대하진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부사관으로 입대했으면 그래도 좀 사람답게 살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런 후회가 좀 남는데, 여러분들 안정적인 일자리가 참 좋습니다, 진짜. 안정적인 일자리. 괜히 그만둔다고 깝치지 마십시오. 갑자기 오늘 그 토크에 내비가 없어가지고 길을 잃는 경우가 상당히 많네요. 막 여기저기 막 다른 데로 새고 있는데, 뭐 리박스쿨 이제 계속 더 뉴스가 이제 확산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들이 좀 더 나타날 거고, 대선 이후에 더 정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정권이 바뀌고 나면 아마 수사에 좀 더 박차를 가하겠죠. 그렇게 되면 또 한번 얘기해 봅시다, 팬코 병신 여러분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오늘 제가 조깅을 좀 뛰고 왔거든요. 이제 운동 얘기 넘어간 겁니다. 조깅을 좀 뛰었는데 오랜만에 뛰니까 이제 무리할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영상으로 말했던 슬로우 조깅을 하자, 이런 생각으로 정말 천천히 정말 가볍게 뛰었어요. 그래서 숨도 하나도 안 찼는데 이제 땀이 조금씩 나는데 문제는 허벅지 여기 대퇴사두 요 아래쪽이 굉장히 자극이 오는 거예요. 쥐날 것 같은 느낌. 양쪽 다.
이게 조깅이라는 게 운동량이 얼마 없는 게 아니구나. 저번에도 제가 한참 안 뛰다가 조깅을 뛰었을 때 여기 지난 적이 있어요. 여기 딱 지나가지고 한 10분 자리에 앉아가지고 꼼짝도 못 하다가 집에 겨우 돌아온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고작 슬로우 조깅을 하는데도 여기가 아픈 거예요. 그걸 느끼면서 진짜 조깅만 꾸준히 해도 하체 근력에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저랑 홈트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주에 3일은 집에서 맨몸 운동, 주에 3일은 나가서 유산소. 그것도 뭐 할 수 있으면은 좀 빠르게 뛰는 것도 괜찮지만, 예전에 제가 자랑 조금 할게요. 예전엔 제가 1km 한 3분 50초 페이스까지 찍어봤었나? 4분 30초인가? 보통 한 4분 30초 페이스로 뛰었어요. 그렇게 이제 좀 숨을 헐떡이는 정도가 아니라 막 폐가 터질 것처럼 뛰는 것도 이제 좋지만, 방금 말씀드린 슬로우 조깅. 일본 이 새끼들은 진짜 뭔가를 잘 만들어내요. 진짜 연구도 잘하고. 어쨌든 일본에서 시작돼가지고 좀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건데, 슬로우 조깅이 옆 사람이랑 대화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연인이랑 가족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뛰면 정말 좋으니까 그거 추천드려요. 그렇게 해서 좀 칼로리 소모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피를 팍팍 돌려주는 한 40분 정도 이렇게 뛰어주면서 피도 돌려주고, 뭔가 미토콘드리아를 좀 더 생성한다고 해야 되나? 자극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유산소 운동 해주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오늘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뭐 이것저것 많이 했죠. 조깅도 한 40분 뛰었고, 그 다음에 턱걸이 하고 왔고, 딥스를 또 하려 했는데 딥스 장갑을 또 안 챙겨가가지고 손바닥이 너무 아파서 못하겠더라고요. 그 딥스 바에 손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하여튼 손잡이를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미친놈들이에요 진짜. 이렇게 무게를 받는데 평평하게 해놔야 그래도 좀 덜 아플 건데 이 올록볼록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아유 미친놈들. 하여튼 그것 때문에 10개만 하고 손바닥이 아파서 그냥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했다고 보긴 좀 어려운데, 뭐 조깅 뛰었으니까 오늘 홈트는 조금만 할게요. 조금만 해서 푸시업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시업을 오늘 40개, 30개 해가지고 100개 빠르게 끝내버리고 운동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오늘은 토요일이잖아요. 벌써 맞다. 너무 늦게 제가 올리니까 토요일이라 하긴 좀 그런데, 뭐 어쨌든 주말이니까 가볍게 푸시업만 딱 하도록 하시죠. 콜? 자, 갑시다.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휴대폰에 알림이 와버렸습니다. 구독자 1000명 달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절 한번 받으십시오. 큰절. 감사합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편집도 하지도 않고, 맞죠? 그리고 내용도 사실 별거 없어요. 사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죠. 제가 하는 얘기들 보면 운동에 굉장히 일반론적인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재밌게 푸는 사람이 누구예요? 피지컬 갤러리, 뭐 다른 또 뭐 유튜버들, 운동 유튜버들. 그 다음에 또는 똑같은 얘기라도 어마어마한 몸을 보여주면서 신뢰를 갖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이제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그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고 광고죠. 어쨌든 제가 이제 그런 마케팅적 능력이나 광고 능력, 영상 편집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요즘에 또 재밌게 보는 유튜버가 수바미. 이거
미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정신이 살짝 이거 진짜 제가 극찬하는 겁니다. 제가 바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바라는 인간상인데, 진짜 또라이.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분 영상 보면 사실은 별거 없어요. 사실은 정말 내용은 별게 없거든요. 그냥 마트에 장 보고 요리해서 먹었다. 그게 끝이에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뭐 컷 돌아가는 거며, 컷 편집이며, 그 다음에 내용 똑같은 뭐 햄을 써는 컷이라도 그 사이에 한번 색드립을 넣어준다거나 이제 그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없는데도 그냥 영상을 꾸준히 올리는 것 같아요. 꾸준히 구독자가 늘잖아요. 우상향 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운동도 진짜 별 볼 일 없는 운동, 푸시업, 턱걸이, 아니면 뭐 헬스장 가서 벤치프레스, 그냥 남들이랑 똑같은 별 볼 일 없는 운동을 하는데 꾸준히 하면 어때요? 그게 나중에는 쌓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이제 그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푸시업 100개 하면 몸 좋아질까요? 뭐 하면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그냥 하시면 돼요. 진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서적에서도 나오죠. 자기계발서나 이런 데서도 나오고 여러 명언에서도 나와요. 일단 부딪혀봐라. 일단 시도해봐라. 일단 시작해봐라. 이런 말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사람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완벽주의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제 병적 꾸물거림이라 발음 좀 병적 꾸물거림이라 하더라고요. 이건 좀 어려운 단어였다, 맞죠? 발음이 좀 어려운 병적 꾸물거림 쉽나? 뭐 어쨌든 그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병적 꾸물거림.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 병 같은 거예요, 그거 진짜. 제가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극복하려고 어쨌든 매일 영상 올려야지, 매일 운동해야지, 그러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꿈은 원대하게, 계획은 진짜 원대하게, 오늘 운동 이거 해야지 이래놓고는 하나 하고 힘들어 안 해 이러고 말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사실 좋나? 좋은 거 맞나? 어쨌든 몸이 좀 좋아졌잖아요. 살도 빠졌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는 사실 유튜브에 널렸습니다. 진짜 유튜브에 보면 운동하는 방법, 그다음 살 빠지는 식단, 뭐 벌크업 하는 식단,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보면 어떤 건강 카페 이런 데 가면 정보 널렸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 골라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정말 중구난방 무슨 말이 많아요. 정치 얘기부터 해서 아까 운동 뭐 조깅 얘기도 있고 운동 얘기 이렇게 들었는데, 이거는 뭐 인생의 어떤 철학 같은 부분이에요. 그냥 시도해 보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뭐 실패했을 때 어떤 리스크가 너무 큰 것들, 특히 사업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좀 더 신중해야 될지 몰라도, 너무 신중하게 너무 걱정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번 부딪혀 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사업을 하나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업이 아니라 어떤 생활 편의용품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 좀 양산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실용신안 등록하고 이걸 어떻게 좀 생산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좀 팔아먹고 싶어요. 이거 잘 되면은 진짜 바로 50억은 그냥 벌 것 같은데, 50억 벌면 이 집 이거 인테리어 할까? 신축 아파트 갈까? 아파트 가면 아파트 별로야. 아파트 별로고 50억이면 우리 동네 땅값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조금 저렴한 땅에다가 집을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러고 싶다.
어쨌든 여러분들 다른 부분에서 몰라도 운동에서만큼은 저랑 같이 일단 하시는 거예요. Just do. 아시겠죠? 구독자 1000명인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냥 막 알아듣고 딱 하십시오. 예. 자, 갑시다. 푸시업. 오늘은 푸시업 안 쓰고 그냥 맨바닥에서 할 거고, 제가 아까 3세트 40개 30개 30개 한다고 했잖아요. 체인지 바꿀 겁니다. 첫 세트 할 수 있는 만큼 조진 다음에 두 번째 세트에 100개를 맞출게요. 그렇게 딱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원판에 몸이 닿아야 카운트가 되는 거죠. 자, 가보자. 갑니다. 으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서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오늘 컨디션 좀 좋은데, 제가 방금 딥스 10개를 하고 왔잖아요. 그 데미지가 너무 커가지고 70개에서 멈추긴 했는데, 오늘 최대치 한번 찍어볼 뻔했는데 한 88개 이 정도. 악착같이 했으면 88 그 정도 구라입니다. 절대 안 됐고, 조금 가까워진 것 같아요. 푸시업을 한 번에 100개 하는 남자,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오늘 좀 가까워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 휴식 좀 잘 해주고 48시간 딱 쉬어주고, 3두가 지금 약점이니까 3두 운동을 조금 해준 다음에, 그래서 내년을 목표로 한번 잡아볼까요? 26년 1월 달에는 90개는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 말쯤에는 푸시업 100개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남자, 그게 한번 되어봐야 되겠습니다. 뭔가 오늘은 되게 컨디션이 좋은 느낌이에요. 물론 이 자세에 따라서 또 조금 난이도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100개 채우기만 하면 자세를 좀 가라로 하면은 될 것 같긴 한데, 그건 또 내 성격에 또 안 맞는데, 어쨌든 너무 목표에만 또 집중해가지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편법을 사용한다, 이거는 또 나쁜 거거든요. 마치 이준석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 않고 제대로 100개를 할 수 있는 남자가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자, 남은 30개 조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이 다 개소리 같을 때도 있을 거고, 어쩔 때는 또 좀, 이 새끼 좀 철학이 좀 있는데? 생각이 좀 깊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개소리든 뭔가 좀 그럴듯한 말이든 받아들이는 건 또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또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소리를 할 땐 반면교사 삼을 수 있으면 또 하나의 성장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 제가 어떤 또 그럴싸한 얘기를 하면 그걸 그대로 또 배울 수도 있으면 또 성장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통해 저와 같이 저를 위해 여러분들도 한 번씩 제 생각과 같은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 좀 더 발전된 생각을 저희에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 생각이 좀 틀렸다 싶을 때는 이런 방향이 좀 더 맞을 것 같다 이러면서 또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그러면서 저랑 같이 운동도 하고, 그 다음 이 정신도 좀 더 고차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봅시다. 우리 그런 메이트가 되어봅시다. 콜? 피스. 오케이. 여러분들 오늘도 쌉소리. 저 근데 쌉소리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뭐 쌉 이거 쌉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아는 게 맞다면 쌉이라는 게 좀 그거 맞죠? 그 속어에서 나온 거 맞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안 쓰려고 하는데 방금 좀 유행을 타버렸다. 그 카진성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카진성이 쌉소리고요 뭐 이러나. 그렇다 보니까 좀 저도 편하게 사용해버렸는데, 저는 그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정. 아까 뭐라고 했었지? 개소리가 더 낫다 차라리. 개소리로 정정하고,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도 제 개소리와 이 짧은 운동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1000명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계속 더 많이 봐주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핫.